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실무적으로는 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아.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를 일단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내용증명 보내라.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만 보내가지고는 이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사상이 있어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내가 지금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너 지금 권리 위에서 잠자는 거야. 일정한 기한 지나면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일정한 기한 내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법은 강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물건을 납품하고 이 물품 대금을 받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얼만데 이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민법 163조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3년짜리가 있는데 실무상 정말 많이 문제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163조 이 3호에 나와 있는 공사대금 채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공사라면 이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다 끝나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그때로부터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그 다음에 6호가 우리가 지금 이번 건에서 하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이런 것들이 바로 3년, 되게 짧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표현, 중단은 우리가 보통 생각에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쭉 진행하다가 스탑. 그럼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3년짜리다. 그러면 한 2년 6개월, 7개월 지나는데 소멸시효 중단이 되면은 일단 2년 6개월, 7개월 가다가 스탑되는, 그게 중단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소멸시효 중단은 다시 처음부터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소멸시효는 뭐 2년 7개월 8개월 갔다 하더라도 뻥 사라지고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효력이 강력하죠. 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민법에 168조에 나와 있는데, 소멸시효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첫 번째가 청구, 두 번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가 승인. 그러면 제일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승인하는 거죠. 아, 그래요. 내 뭐 빚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상대방한테 슬쩍 가서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같으면 이 채무 승인서에 도장 좀 찍어 주이소. 지금 막 당신이 지금 물품 대금 안 내가지고 내가 참 입장이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그러면서 채무 승인서를 오늘 날짜로 받으면 다시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이건 법적인 소송이죠. 자, 근데 청구. 그러면 청구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네.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서 야, 너 말이야 빨리 돈 갚아. 이것도 청구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구는 그냥 이 돈 내라라고 내용 증명을 하는 그거는 청구가 아닙니다. 법률상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1항, 2항은 청구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압류, 가압류하는 이런 경우, 안 그러면 채무자가 오케이 내가 갚을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승인을 하는 경우, 이 경우만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게 내용 증명만 보내가지고는 이게 청구가 아니란 말인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소멸시효 이거랑 내용 증명이랑 내용 증명 보내봐야 뭐 아무 효력이 없네? 그렇진 않아요. 소멸시효 중단과 내용 증명이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민법 100 몇 조냐? 174조에 그게 있네요.
최고. 최고라는 말이 뭐냐? 이 최자가 독촉하는 최예요. 고자가 알릴 고. 그러니까 최고는 너 빨리 돈 내.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너 빨리 돈 내라고 하는 것을 법률상 청구는 아닌데 법에서는 최고라고 봐요. 최고. 독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174조의 최고에 해당돼요. 그럼 최고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있네요. 6개월 이내에 재판사항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즉 뭐냐, 이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뭔가 법적인 조치를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죠. 아, 소멸시효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자, 이게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 물품대금 채권이라든가 공사대금 채권. 근데 이미 지금 뭐 한 2년, 10개월, 11개월이 다 됐어. 시간이. 극단적으로 2년, 11개월, 25일이 됐어요.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연하게 소멸시효 3년 아냐? 아니면 3년이냐? 5년 아냐? 10년 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래. 3년이래. 물품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5일 남았어요. 그럼 이 5일 이내에 제대로 소멸시효 중단하려고 그러면 소송해야 되고 가압류해야 되고 그거 준비하는 시간에 이미 다 소멸시효 끝나버리겠네. 이렇게 시간이 임박할 경우에는 조금 뭔가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월짜리 쿠폰을 쓰는 거죠. 그 6개월짜리 쿠폰이 뭐냐? 최고예요. 내용 증명을 탁 보내서 당신 말이야 왜 우리한테 물품 대금 안 주나 빨리 갚아라 라고 최고를 보내면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요. 민법은 도달주의거든요. 도달을 했는데 그 도달하는 게 3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완성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헷갈리는 것은 내용 증명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요거는 틀린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증명은 최고에 불과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소멸시효 완성을 6개월 정도 연장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거의 아슬아슬하게 막 완료될 때는 문이 막 닫히려고 할 때는 빨리 내용 증명 보내서 6개월 쿠폰을 받은 다음에 그 쿠폰, 6개월 쿠폰 안에서 다시 법적인 청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상대방으로부터 그 채무 승인 받는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의외로 묵혀두었다가 특히 잘 아는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야박하게 못하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소멸시효가 딱 완성되면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내가 어디 알아서 봤는데 3년이면 끝난다는데 미안하게 됐어. 근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법대로 해봐도 당신 못 받을 거니까 그냥 미안하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소멸시효 중단과 내용 증명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펌머스턴 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